돈 많고 속 편한 여자들. 누가 봐도 밖에서 보면 되게 비싸고 좋은 기기들을 만지고 소유하는 사람들을 보이니까 돈지랄 한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렸고 아마 지금도 달리고는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자 두 사람이서 동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싸우지는 않나요? 불화는 없나요? 약간 싸우기를 바라시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제가 70점짜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글 이런 다양한 것들을 70점 정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서 막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혼자서 창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깜냥이 솔직히 안 되거든요. 간신히 100점을 만들어가지고 둘이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에디트라는 웹미디어에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에디터 H 하경아라고 합니다.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라도 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제품과 취향을 리뷰하는 그런 웹사이트 디에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컨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이혜민 에디터는 패션지에서 시작을 하고 저는 이제 테크 전문지에서 둘 다 이제 기자 생활, 에디터 생활을 하다가 저희끼리 나와서 좀 더 우리 마음대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사실은 저는 그 직장에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둘 다 회사 다닐 때 크게 불만도 없었어요. 직장 생활이 저희 체질에 딱 맞고 사회생활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둘 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내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한번 이렇게 샥 올라오고 나니까 그냥 거기에 취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에디터 H가 꼬셨어요. 저는 사실 이 디에디트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디터 H가 이걸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선배는 좀 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후배로서 한 6개월만 도와주고 나는 직장에 취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눈치를 채고 대표로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코가 깬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그냥 제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은 매체라는 게 대부분 편집부나 기자의 성향 같은 걸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는 인스타 팔로워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서 추천을 했을 때 더 물건을 사고 싶고 더 감동을 받는데 매체에서는 왜 그렇게 못하지? 내가 한번 그런 매체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디에디트는 굉장히 에디터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매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 영상 녹화인데요. 이 친구가 낯을 가려서 저희가 이렇게 수줍게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어요. 패키지부터 되게 크고 고급스럽지 않아요? 네, 고급스럽네요. 이게 뭔지는 아세요? 배트맨? 핸드폰. 오늘은 무알코올 액주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에디터 M님 주량이 어떻게 되시죠? 저 350cc요. 왜 350이시요? 맥주. 에디터 H. 한 시작하고 6개월 정도는 정말 10원 한 푼도 못 벌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후에 수익이 나고서도 1년 정도는 사실 의미 있는 수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선배님! 내 인생에 500 잃는다고 뭐 어차피 돈 없는데 뭐 대단하게 망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저희가 하는 일을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도 없었어요. 그 기분은 정말 잊을 수 없는데 정말 매일 새벽 2, 3시까지 기사를 쓰다가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온전히 내 거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감정이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 하경아입니다. 새로 나온 맥북 프로 16인치를 유명 브랜드의 최신 제품들을 출시되기도 전에 만나보고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뻑하면 갈아치우고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할 때마다 미국 본사에서 직접 초대를 받아서 참가하고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우주 대스타 같고 셀럽 같고 뭐 그렇네요.
캡처가 너무 못 나온 거밖에 없어가지고 캡처가 이렇게 됐어. 잘 나오는데 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거야. 몇 개는 우리 최승원 선생님이 더 예쁘게 나온 거는 혜민이가 막 아, 네, 이때 표정을 좀 과장되게 줘가지고. 힘껏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연예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봤을 때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디에디트라는 매체를 만들었을 때도 이런 걸 만들었구나, 첫 영상이 뭔가 보러 가고 했었는데 그때 어떤 리뷰를 하는데 되게 어색해하면서 카메라를 못 보는 것들이 아직도 선명한데 지금은 너무 막 끼를 발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걸 감추고 살았나. 저는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지만 제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되게 쑥스러움도 많고 어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제 친구들은 항상 제일 오래된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혜민아, 나는 네가 유튜버 나오는 게 제일 신기해. 10년 전에 저였으면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의 얘기를 누가 관심이 있나? 이 이야기가 가치가 있는 얘기인가? 내 얘기를 누가 들어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이 어쩌면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지 않니? 혜민아?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되게 가혹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저를 되게 많이 비교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콘텐츠 반응도 좋고 나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구독자도 훨씬 더 많고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숫자로 매일매일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의 성적표가 매겨지니까 왜 내가 더 뒤처지지? 내가 못나서? 내가 별로 똑똑하지 않아서? 내가 하는 말들이 듣기 싫어서? 내가 예쁘지 않아서? 막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에디터 H랑 저랑 밤늦게 불 꺼진 사무실에서 이렇게 야근을 하다 이렇게 얼굴 쳐다봤는데 악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매일매일 이렇게 야근을 하는 삶이 너무 처량하고 우리가 과연 이러려고 이 일을 시작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이 사업이 잘 되면 어차피 우리는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파리를 좋아하니까 파리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글 같은 거 쓰고 싶어. 그 말을 했던 게 딱 기억이 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떠나볼래? 근데 제가 그 순간 머릿속에 성광이 비치면서 와, 미쳤다.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힘들었던 거, 스트레스 받았었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불도저처럼 나는 유럽으로 한 달 살기를 간다. 그것만 준비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말을 내뱉자마자 안 되겠지? 근데 그 다음날 에어비앤비 전 세계 리스트를 이만큼을 가지고 와서 혜민아, 내가 이거 찾아왔어.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저도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 에디터 A입니다. 굉장히 먼 곳에 왔습니다. 서울을 한참 떠나서 지금 유럽의 다른 도시에 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디에디트라는 채널은 굉장히 제품을 리뷰하는 곳이었어요.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저희 얘기를 갖다 쓰고, 그러니까 제품에 되게 함몰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희의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포르투 콘텐츠가 딱 오픈이 됐을 때 정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2년 동안 지켜보면서 한 번도 댓글을 안 달아서 미안하다. 당신들의 콘텐츠를 항상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내가 단 한마디 응원의 말을 못 해준 게 번아웃이 온 당신한테 위로가 이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지쳐서 유럽에서 한 달 살기를 할 거예요 라는 것 자체가 되게 배부른 투정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어요. 어떤 일반적인 직장인이 나 너무 힘들어 이런다고 유럽을 훌쩍 떠나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나 건강하게 공감해 주시고 대리만족을 한다. 어쩌면 우리가 단순히 제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더 다른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 둘이 같이 결혼을 계속 안 할 거니까 실버타운을 가서
이 디에디트로 건물 하나 사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자. 근데 나는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지 여자랑 살겠다고 한 건 아닌데 난 남자랑 살 거야. 연애만 평생 하는 게 뭐가 나빠? 아유, 나쁘지 않지. 그치? 결혼이 그냥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이 어느 날 들었던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독립을 했잖아. 한 이제 일주일 됐나? 아니 나는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고 거기서 행복을 가장 느끼는데 행복감을 더 크게 하려면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제가 70점짜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 분야에 특출나게 100점짜리 90점은 없어도 나같이 뛰어나지 않은 70점짜리 사람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도 반짝거릴 수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어떤 방송이죠? 오늘은 저희가 5번째 데이트였거든요. 데이트 몇 짤? 제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막 트렌드를 발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유행이랑 흐름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특히나 유튜브처럼 SNS처럼 가까운 플랫폼에서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꼭 저 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누구나 목소리를 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제 다 같이 5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결국에는 나처럼 고민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필요할 때 있잖아. 그냥 괜찮아 혜승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부럽다고 언니한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 그치, 맞아. 동업을 할 때 일하는 텐션의 그 정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우리 둘 다 비슷하게 텐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막 옆을 보면서 뛰는 거야. 페이스메이커지. 뭐야 왜 이렇게 뛰어? 돌았어? 더 뛰어, 더 뛰어? 저희는 샴쌍둥이 같은 거예요. 혼자서 있을 때 결정을 잘 못해요. 서로 안전망도 되고 더 결정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넌 어떻게 생각해? 선배 근데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자 두 사람이서 동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싸우지는 않나요? 불화는 없나요? 와, 5년 동안 몇백 번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싸우기를 바라시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는 한 번도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적도 없고, 저는 이혜민 에디터랑 동업을 하지 않았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서 막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혼자서 창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깜냥이 솔직히 안 되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거를 절묘하게 채워줘서 간신히 100점을 만들어가지고 둘이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없이 나 혼자 했다면 이런 거는 정말 가식이 아니고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걔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저는 그거보다 하루 전날에 그만둘 거예요. 영상 편지요? 어머, 뭐 러브레터인가요? 이거 뭐 그 저랑 이혜민의 뭐 사랑해 막 이런 프로예요? 아니 어떻게? 너무 쑥스러워. 혜민아. 어떡해. 나 못하겠어. 어떡해. 안 할래요. 잠깐만요. 경함이 그래도 나랑 같이 디에디트를 시작하게 하자고 제안해줘서 너무 고마워. 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해보자. 혜민아, 5년 동안 우리가 되게 고되게 같이 일해왔는데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 목소리가 점점 개미 목소리처럼 작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한 번씩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같이 만난 건 것 같고, 우리가 농담처럼 항상 사람들한테 저희는 노부부예요라고 소개하고 하잖아. 근데 그 말대로 같이 건강하게 늙어가면서 계속해서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가 같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헤어질 수 있는 연인도 아니고 내 동업자라서 너무 고맙고 건강하자.